여러분은 시를 왜 읽으시나요? 여러분은 시를 어떻게 읽으시나요? 당신의 시감상에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한자어 시시, 날개를 의미하는 순우리말 나래, 시나래입니다. 안녕하세요. 시나래 진행자 김지윤입니다. 같은 글자라도 각자의 사람들에게는 다르게 해석되는 부분이 시의 매력인데요. 같은 시를 읽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시에 감동하기도, 또 어떤 사람은 깊은 생각에 잠기기도 하죠. 시나래에서는 회차마다 총 3편의 시를 가지고 서로 다른 해석들을 다루며 시의 해석에 날개를 단다는 의미의 라디오 방송입니다. 오늘 2회차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노래하는 김용택 시인님의 작품 3개와 인터뷰를 준비했는데요. 김용택 시인님께서 자신의 작품들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또 어떤 숨겨진 해석들이 숨어져 있었는지 낱낱이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시는 모르시는 분이 많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콩 너는 죽었다입니다. 이는 초등학교 필독서에 들어갈 만큼 유명한 작품인데요. 성인이 돼서도 처음 읽게 되는데 어떤 점이 다를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그럼 바로 낭송해드리겠습니다. 콩 너는 죽었다. 김용택. 콩타작을 하였다. 콩들이 마당으로 콩콩 뛰어나와 또르르 또르르 굴러간다. 콩 잡아라 콩 잡아라. 굴러가는 저 콩 잡아라. 콩 잡으러 가는데 저 콩 좀 봐라. 구멍으로 쏙 들어가네. 콩 너는 죽었다. 어릴 때 읽을 때는 몰랐는데 지금 읽으니 정말 순수한 시네요. 마치 어린아이의 시선에서 콩타작을 바라보는 것을 묘사한 것 같은 느낌인데요. 어린이들의 미래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과 기대를 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 시는 제가 추천해드리는 시인데요. 바로 가을이라고 말 못해서 겨울로 왔어요입니다. 자연의 묘사가 마음에 들어서기도 하고 숨은 메시지가 제게 와닿아서 추천해드리는 시인데요. 여러분도 감상하시면서 숨은 메시지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을이라고 말 못해서 겨울로 왔어요. 김용택. 아직도 적당한 말을 정하지 못하였습니다. 풀잎 사이에 숨어 나타나지 않은 수많은 말들을 전하고 싶어서요. 나비가 실어오지 못한 말들도 남았습니다. 바람이며 아침이며 해가 질 무렵이며 시 쓰는 나무들의 노을이며 그리고 당신이기도 한 저 일련의 햇살을 나는 어찌하지 못하였습니다. 감당은 쉬운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말은 가을 앞에 더듬더듬 몇 마디입니다. 언제나처럼 달이 떠있고 구름이 지나가고 비가 지났을 것입니다. 당신은 어딘가로 걸어가겠지요. 나는 압니다. 무어라 말할 수 없는 말들이 내 말을 알고 있지요. 그것은 구름 아래와 같이 말이 없지만 나는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을의 말을 따라가며 애타던 그 모든 것들에게, 그리고 그래서 당신에게 그랬습니다. 이 시는 마치 말하고 싶은 것을 망설이다가 시간이 흘러서 결국 더 말할 수 없는 차가운 겨울이 돼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시인데요. 말하고 싶은 사랑이나 그리움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용기 내어 말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제 시인님께서 추천해주시는 시 한 편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시를 감상하기 전에 시인님의 소개를 해드리면 더욱 좋을 것 같아 소개 먼저 간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김용택 시인님께서는 현재 연세가 78이시며 전북 임실 섬진강가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자라셨다고 합니다. 이후 그곳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다가 퇴직하시고 태어나 자란 집에서 거주하고 계신다고 하네요. 마침 김용택 시인님께서 추천해주시는 시는 섬진강 1이라는 시인데요. 섬진강가에서 태어나시고 현재 거주하고 계시다고 하니 더욱 시의 내용들이 궁금합니다. 배경 덕분인지 섬진강 연작을 써서 첫 시집 섬진강을 출판하여 사람들이 시인님을 섬진강 시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하네요. 섬진강 시인이라는 별명을 싫지는 않으시지만 시인님의 문학 범위를 그 강으로 한정 지으려고 해서 마음이 그리 편치 않을 때도 있답니다. 시인님께서는 또 한도, 한정, 고정, 관념화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시인의 세상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이죠. 요즘은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의 책들을 찾아놓고 읽으시며 세상을 달리 보고 있으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아침 일찍 일어나 글을 쓰신다고 하는데요. 어제의 일기, 하루에 짧은 글 2편, 그리고 남의 시를 읽고 자신의 시를 들여다보신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내 시가 세상에 맞는지, 세상과 긴장하고 있는지를 가늠한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요즘은 보르헤스의 시와 월트 위트먼의 시집을 보신다네요. 그리고 며칠 전에 새로 나온 에세이, 시, 동시, 아포리즘이 섞인 책을 내셨다고 합니다. 작년 하루에 한 편씩 쓴 글인데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쓴 글들을 묶은 책 사랑 말고는 뛰지 말자 라고 하니 이 책도 많은 관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전에 시인님의 인터뷰를 간략하게 진행했는데요. 먼저 시인님께 시를 처음 쓰시게 된 배경을 여쭤보니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나는 초중등학교 다닐 때 책을 읽은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22살에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는데 그때 우연히 학교로 온 월부책 장사한테 도스토옙스키 전집을 원래부로 사서 읽었습니다. 책이 재미있어서 계속 전집을 사서 읽다가 보니 생각이 많이 나서 생각을 쓰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시를 쓰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게 놀랐습니다. 나는 시를 쓰려고 생각한 적도 없고 시인이 되겠다는 생각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책을 읽기 시작한 지 14년 만에 나는 시인으로 등단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태어나 자라고 다니던 초등학교에서 선생으로 31년을 지냈습니다. 나는 선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 뒤로 어떤 다른 인생의 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또 무엇이 더 되고 싶은 생각도 없었는데 시인이 되어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나는 지금 살고 있는 것 이상 배워보고 싶은 것이 없습니다. 특히 계획 따위는 세워보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고 그것을 내 마음대로 아무 글이나 씁니다. 나는 세상을 뜯어고칠 아무런 공구를 만들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사는 이 세상을 사랑합니다. 학창시절에 책을 읽은 기억이 별로 없다는 말씀에 놀랐는데요. 이 말씀은 책을 많이 읽는 것도 문화적 감수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지만 다른 많은 방법들이 우리 주변 곳곳에 존재한다고 저는 받아들였네요. 한번 주의에 귀 기울여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시인님께서는 원래 시에 관심이 전혀 없으셨다고 합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 별의별 일들이 있는데 시인님께서도 그런 이상한 일이 일어나 책을 읽고 글을 쓰게 되었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시인님의 작품을 감상할 때 가지면 좋을 마음가짐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예상치 못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시인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군요. 나는 그런 어려운 일, 즉 자기가 알아서 해야 할 남의 일을 대답할 만큼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책은 이 세상을 이해하고 내가 살아야 할 세계관을 확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좋은 학교로 나온다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쯤은 살아오면서 다 겪었습니다. 공부는 좋은 사람, 아름다운 사회, 인류 공동체를 위한 사랑을 배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를 읽고 책을 읽고 공부 잘하면 뭐합니까? 그것이 자기만을 위한 것이라면 무슨 세상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시를 읽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책을 안 읽고 시를 안 읽어도 좋은 사람이 되면 됩니다. 작품 감상에 의해 좋은 마음가짐도 중요하지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에 수긍이 갔습니다. 책 읽어라, 시 읽어라, 공부 잘해라. 많은 분들이 수도 없이 들어온 말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 행동들을 행하지 않고 좋은 사람이 되면 된다. 저도 이 말씀에 동감합니다. 네, 이제 시인님께서 추천해주시는 시를 낭송할 시간인데요. 제가 요청드렸을 때 주신 답변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나의 좋은 시는 아직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나의 시는 섬진강 1이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첫 시집, 첫 시이니까요. 나의 모든 시는 그 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나의 좋은 시는 아직 쓰지 않았다. 정말 말씀 하나하나가 가슴에 꽂히는 기분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나의 리즈 시절은 언제 올까? 혹은 이미 지나간 걸까?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 모두 이렇게 되새겨보죠. 나의 리즈 시절은 시작하지도 않았다.
시인님께서 추천해주시는 시 섬진강 1입니다. 섬진강 1 김용택. 가문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퍼가도 퍼가도 전라도 실핏줄 같은 개울물들이 끊기지 않고 모여 흐르며 해 저물면 저무는 강변에 쌀밥 같은 토끼풀 꽃, 숯불 같은 자원형꽃 머리에 이어주며 지도에도 없는 동네 강변, 식물 도감에도 없는 불에 어둠을 끌어다 죽이며 그을린 이마 환하게 꽃등도 달아준다. 흐르다 흐르다 목매이면 영산강으로 가는 물줄기를 불러 뼈 으스러지게 그리워 얼싸안고 지리산 뭉툭한 허리를 감고 돌아가는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섬진강물이 어디 몇 놈이 달려들어 퍼낸다고 말을 강물이더냐고. 지리산이 저문 강물에 얼굴을 씻고 일어서서 껄껄 웃으며 무등산을 보며 그렇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노을 띤 무등산이 그렇다고 훤한 이마 끄덕이는 고갯짓을 바라보며 저무는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어디 몇몇 애비 없는 후레자식들이 퍼간다고 말을 강물인가를. 저는 이 시를 읽고 나서 가문 섬진강 그리고 실핏줄 같은 계열물들이 끊이지 않고 모여 흐른다는 대목에서 민중을 의미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문 상태는 민중의 힘든 상황을 의미하지만 실핏줄처럼 끊기지 않는 것은 민중의 강인한 생명력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점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부분에 어디 몇몇 애비 없는 후레자식들이 퍼간다고 말을 강물인가를 이 부분에 넣으시지 않으셨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그리고 시나리오의 가장 큰 장점은 시인님께서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 직접 해설해주시는 코너인데요. 김용택 시인님께 섬진강 1 해석을 요청드리자 이렇게 답변 주셨습니다. 나의 첫 시입니다. 어느 날 학교 숙직실에서 썼습니다. 시 그대로입니다. 읽어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살아왔고 살아야만 하고 살아갈 내 마음이 그 시에 있습니다. 세상의 고통과 괴로움과 연민과 사랑이 없으면 시가 아니겠지요. 읽어서 무슨 말인지 모르는 시는 좀 그렇지요. 시를 읽는 사람이 세상에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외면하거나. 네, 시인님께서 주신 답변 그대로 가져온 것 맞습니다. 정말이지 시감상의 근본을 보여주신 것 같은데요. 저도 이 말씀을 듣고 저에 대해서 반성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평소 고등학교 시절 문학작품을 감상할 때 단순히 답을 맞추기 위해서 정해진 해석들을 따라왔지만 해석들을 모른다, 읽어서 무슨 말인지 모르는 시는 좀 그렇다라는 부분이 다시 한번 제 감상 방법에 대해서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김용택 시인님께서 문학을 사랑하고 또 시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들께 주시는 말씀과 함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문학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것을 사랑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문학은 인간의 글을 걸어가도록 다그치고 괴롭히고 체근대고 경제적으로 손해보게 합니다. 돈 버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지요. 그보다 인간이 되게 합니다.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괴로워하며 그것의 세상을 사랑하게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지금 사랑하지 않고 언제 또 태어나 사랑하겠습니까?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 일생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사랑하며 어렵게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공부만 잘하면 무엇 하겠습니까? 사람이 되어야지요. 시는 사람의 갈이 고통이며 그것이 위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움을 글로 선보이신 김용택 시인님과 함께했습니다. 제가 김용택 시인님의 작품을 처음 접한 계기는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께서 제 졸업 선물로 시집을 주실 때였는데요. 시집과 함께 해주셨던 말씀은 문학적 감수성이 떨어질 때쯤 하나씩 읽어보길 바라 였습니다. 현재로서는 매일같이 읽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지하철을 타고 가거나 아니면 자기 전에 기억나는 시집입니다. 인터뷰를 통해 얻은 김용택 시인님의 팁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도 시인님의 작품을 감상해보시면 어떨까요? 자극적인 뉴미디어 세상 속 새로운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바쁘디 바쁜 사회, 책을 읽기 힘든 등하굣길에서 짧은 시 한 편 정도는 어떨까요? 시나리오였습니다.